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리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떠올리면 이해와 서운함이 함께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날의 저는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났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괜히 TV를 켰다 끄고 창문을 열었다 닫으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 오래 넣어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이 왜 그때 갑자기 보고 싶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녁에 문득 떠오른 한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비슷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지고 하루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날도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천천히 사라지고 마음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고 수건을 걸었습니다. 부엌불을 끄니 거실에 조명만 남았고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지만 저는 괜히 그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한 지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열흘쯤 되었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는 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작은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니 커튼 사이로 밖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급하게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거기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연했고 그냥 안부를 묻기에는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고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다시 닫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밤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정리를 하다가 꺼내봤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고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리를 하다 잠시 꺼내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사진을 바라보니 색이 조금 바랜 것이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모님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저는 한참 작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 보니 부모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어딘가 서툰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부모님을 늘 어른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알아채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는 곁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부모님도 지금의 저처럼 서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에 있는 주름, 입가에 머금은 웃음, 손의 위치, 그런 세세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사진을 찍던 그날도 부모님은 무언가 고민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처럼 보였고 커서도 그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보니 부모님도 그냥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그냥 넘겨도 될지 아니면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지 그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았고 그냥 안부를 묻기에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명 아래 놓인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과 지금의 부모님,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변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고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쩌면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풍경, 우리가 입고 있던 옷, 사진 가장자리의 작은 흔들림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사진처럼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표정으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까요? 후회 없이 보낸 하루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미뤄둔 마음으로 기억될까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나온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파 옆에 서서 물을 마시던 남편은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오랜만이네. 저는 사진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이야. 남편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다 잘 알지는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여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잖아. 그 말은 훈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말을 보태지 않고 물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 귀에 맴돌며 자꾸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키우면서 배우고 실수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미치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도 저처럼 서툴렀을 것이라는 생각,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들이 하나씩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가 부모님께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부모님도 지금의 부모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부담을 덜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서로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오르자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답을 줄였던 순간들,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통화를 마쳤던 날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을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만 앞섰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제 마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할 때 부모님도 서운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지난 통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듣는 척만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하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제 일에 대해 물으시면 그제야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부모님께 제 이야기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하루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제 하루는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앞에서는 더 완벽하길 기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질문이 떠오르자 저는 사진이 놓인 테이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도 지금의 저처럼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서툴렀고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고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어른으로만 바라봤고 그 완벽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난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엄마가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통화 때는 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 가보세요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제 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제 작은 변화도 알아채시려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피곤해도,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바로 알아채시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변화를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빠서, 제가 피곤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님께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고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가슴 안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었고 턱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것도 아닌데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경직되어 있었고 호흡은 얕고 빨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아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턱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고 목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배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몸속에 있던 무언가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손끝이 차갑고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다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의 감각을 느껴봤습니다. 손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허리가 소파에 닿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파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것도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몸이 자리를 잡자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 제 자신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이 들어왔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니 생각도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봤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따라 편안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생각도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도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손이 가벼웠고 마음도 조금 더 차분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시선도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비난하는 시선도 아니고 서운해하는 시선도 아닌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몸이 이완되니 마음도 함께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에 무게가 내려가고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몸이 준비되니 마음도 따라 준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다시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넨 그 말이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잘못을 덮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었고 자식도 처음 자식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키우면서 배웠고 저도 부모님과 살아가며 배웠습니다. 서로 처음 겪는 관계 속에서 완벽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면서 정작 제 마음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어른이시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서툰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끼리 만나 살다 보니 서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하시고 저도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로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늘 부모님께 완벽한 이해를 바랐습니다.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를, 제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부모님을 이해하려 했던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보려 했던가요? 부모님도 외로우실 수 있고 서운하실 수 있고 이해받고 싶으실 수 있다는 걸 생각했던가요? 그 질문들이 떠오르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은 결국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모님께 완벽함을 요구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씩 인정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거는 일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대화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채로, 서로 완벽하지 않은 채로 그냥 목소리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언이 주는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의미가 제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번호를 눌렀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이 울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벨이 네 번째 울렸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전화했어. 그날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는 하셨는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아침마다 산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걷기 딱 좋더라. 그러셨구나.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 짧은 대화였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숨소리를, 웃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 감각들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요즘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엄마는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래, 바쁘지 않을 때 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엄마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그냥 전화했을 뿐인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작은 일을 미뤄왔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방금 전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부족함도 부모님의 부족함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면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일을 결국 해냈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후회 없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고 남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달라진 저녁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서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어린 제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제 마음은 아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난하는 마음도 서운해하는 마음도 아닌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서로를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가족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서운함도 아쉬움도 그리움도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창문 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화해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통이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저녁에 느꼈던 불편한 마음, 사진을 보며 떠올랐던 생각들, 남편의 말,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던 순간,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까지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없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으니까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꺼내 볼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곧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낼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후회 없는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내일의 저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해냈으니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 같은 것 말입니다. 방 안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복도 불을 끄고 창밖에 불빛들만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뿌듯함보다는 그냥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하나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도 곁에 남아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었고 자식도 처음 자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서툼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만큼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따뜻한 밤 보내세요.